학생부는 의미가 없다. 논술 전형.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이 얘기를 또 들으면은 그러면 5등급, 6등급 애들 또 막 불나방처럼 또 달라질 거 아니에요. 이랬을 때 좀 조심해야 돼요. 야, 5등급, 6등급 애들, 자, 잠시만, 너네들, 자, 논술을 이렇게, 뭐, 여기서 학생부에 그 영향이 크지 않다. 그러니까 막 5등급, 6등급에도 불나방처럼 달려들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 좀 해주고 싶은 얘기. 제가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 하는데, 이제 학생부의 겉보기 등급은 무력화되어 있으니까 상관없다. 5등급이든 6등급이든 4등급이든. 근데 학교 성적이 4등급, 5등급, 6등급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인데 실력이 안 좋은. 그 공부를 안 한 거는 논술에 영향을 미칠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등급이 안 좋은 건 상관없는데 등급이 안 좋은 그 과정에서 해놓은 공부가 너무 없으면 그게 결국에 논술에 영향을 미치는 거다. 그건 알고 준비를 해야 돼.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논술 전형이라는 거를 따로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까? 수시에서 6장이 있는데 사실 네. 수도권에 가려면 잘 아시다시피 뭐 그래도 최소한 내신 등급이 3등급 이내는 있어야 뭐 3등급 때라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맞춰서 가야 되는 정도인데 그 이상에 있는 학생들이 학교에는 더 많으니까 그런 애들은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가야 될 때 수시 6장을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논술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이 대목에서 자, 논술 준비를 내신이 중하위권으로 치우쳐 있는 아이들은 사실상 우리 박정 대표님이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죠. 그 내신 자체로는 논술 전형에는 의미가 없지만 그만큼 네 실력이 이제 좌우된다는 말씀인데, 그래서 논술 준비를 좀 하는 게 좋다. 그런데 이 논술이 오늘 자연계 논술입니다. 오늘 인문 논술은 다음 주에 다음 시간에 다시 인문 논술에 대해서 또 방송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연계 논술입니다. 자연계 논술만 봤을 때 이게 수리 논술만 보는 대학이 있고 수리 과학 논술 보는 대학이 있단 말이에요. 과학 논술만 보는 대학은 없잖아요. 서울여대. 서울여대요? 네. 있어. 나 지금 네. 진짜로요? 네. 수리 논술 안 봐요? 네. 서울여대는 있구나. 시험 범위가 생명과학, 원과 통합과학. 자연계 논술. 네. 서울여대는 이제껏 수리 논술을 본 적이 없어요. 서울여대가요? 네. 논술 시작한 이래로 계속 과학 논술만 보고 있어요. 그것도 좋은 꿀팁인데 이거. 그렇다면 수리 논술 보는 대학하고 수리 과학 논술 같이 보는 대학, 그다음에 수리 논술 보는 대학, 이건 또 어떻게 준비해요? 수리는 과학 논술 같이 보는 대학이 어디 있어요? 연세대, 중앙대, 성대는 일반학과 기준으로 전부 다 수리과학 논술을 보고, 네네. 뭐 경희대, 아주대 이런 경우에는 의치안, 의대만 과학 논술. 이제 과학 논술이 포함이 되고, 울산대 의대도 의학 논술이 출제가 되는데 여기는 영어 통합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영어가 좀 약한 자연계 학생들은 울산대 의학과는 좀 힘들 거다. 지문 자체가 좀 생명과학 논술을 영어로 지문으로 낸다는 얘기예요? 생명과학 내용이 이제 생명과학 플러스 의학 내용, 보건 내용인데 그걸 영어 지문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자연계에서 유일하게 영어 지문이 나오는 대학이 울산대 의학과. 시험 보셨어요? 시험 봤죠. 해석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자, 그러면 수리 논술 제가 아까 논술 준비해야 된다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뭐 의대 빼놓고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네요. 네. 과학 논술이 들어가는 거. 일반 학과, 공대나 자연계 모두 자연계 쪽에서 세 개밖에 없네요. 네. 그러면은 뭐 그래도 내가 성대, 중앙대는 한번 뚫고 싶다. 네. 라고 하면 야, 이거 좀 애매한데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를 나는 보겠다 라고 하면은 과학 논술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뭐 수리 논술만 준비해도 되는데. 이게 약간 좀 현장에서는 좀 딜레마가 있는 게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
수리 논술만 준비를 하는 게 편하죠. 수리하고 과학 논술을 같이 준비를 하다 보면 그만큼 시간도 또 많이 들어가는데 써야 되는 학교도 제한이 돼 있으니까 연세대, 성대, 중앙대 이렇게 제한이 돼 있고 연세대는 체제가 없지만 성대나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체제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과학 논술까지 준비를 했다가 체제도 못 맞추게 되면 쓸데없는 준비를 하는 상황이 되니까. 근데 제가 현장에서 보면 이제 합격률을 기준으로 보면 네. 수리 논술만 보는 대학에 합격하는 학생들도 과학 논술을 준비한 학생들이 합격하는 비율이 더 높더라. 그래서 이걸 곰곰이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 근데 이게 아마 서술력의 차이가 아닐까. 서술력. 그러니까 이제 수리 논술만 준비한 학생들, 이제 고정관념들, 수학은 풀어야 된다. 이런 것들. 과학 논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수리보다는 이제 설명하고 서술하고 이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수리 논술을 할 때도 도움이 많이 돼서 수리 논술만 보는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이 과학 논술 같이 준비했던 애들이 좀 많이 합격하는 게 아닐까. 궁금한 거 있어요. 수리 논술 볼 때 내가 여태까지 풀고 답만 썼어. 근데 그 답이 맞았어? 그러면 그 만점 처리 되는 거예요? 그게 성대에서 그 예전에 논술 특강할 때 네. 교수님 한 분이 나와서 자기 채점 에피소드를 얘기를 해주면서 실제 지금 실제 지금 우리 내용이 얘기한 것처럼 학생이 답을 딱 써놨는데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와, 답을 맞췄대. 그 답을 맞춰서 풀이 과정이 하나도 없어서 채점위원들끼리 협의를 했대. 협의를 해서 이 학생의 시험지를 뒤져서 시험지에 풀이 과정이 있으면 점수를 주자. 이렇게 이제 협의를 하고 그 학생 시험지를 뒤졌는데 시험지도 깨끗이 비워져 있대. 그래서 아마 이 학생은 연습장에 어디 쓰고 그냥 들고 간 거 아닌가. 합격증을 집에 들고 간 거 아닌가. 그래서 그건 빵점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논술 전형은 이런 연습장을 끌어놓고 그렇게 풀 수가 있어요? 다른 수능은 안 되잖아요. 수능은 딴 거 못 끌어요. 두 가지인데 그 연습을 할 수 있는 걸 주는 학교, 그다음에 문제 여백을 크게 주는 학교. 그래서 따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근데 그 교수님이 논술의 취지상 점수를 줄 수가 없어서 0점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논술이라는 취지는 뭔가 이렇게 서술에 나가는 과정에서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면 뭐 이 아이가 천재거나 아니면 컨닝을 해다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요즘은 채점 기준표에 보면 과정에 대한 점수들이 다 배점이 돼 있고 예를 들어서 15점짜리다 그러면 정답에 3점 이렇게 배점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게 딱 점수가 배점돼 배점이 돼 있어서 아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답만 썼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3점. 3점. 3점은 주네. 그걸 3점 받으려고 딴 데서 다 풀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게요. 과학논술 있잖아요. 과학논술은 보통 물리, 화학, 생명. 연세대가 지구과학 있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어때요? 이게 시험 보기 전에 먼저 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처럼 나 생지 볼래? 아니면 물리, 화학 볼래? 연세대하고 중앙대는 원서 쓸 때 자기가 시험 보는 과목을 어떤 과목을 보겠다고 지정을 해야 되고 네네. 성대는 시험장에 들어가서 답안지에 자기가 보는 과목을 마킹하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지를 다른 영역의 시험지를 다 보긴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영역의 시험지를 다 연세대, 중앙대도 다 볼 수 있는데 이제 자기가 어떤 과목을 보겠다라고 지정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원래 지정은 물리를 했는데 보니까 화학이 더 쉬워서 화학을 했다. 그럼 0점 처리되니까. 그렇지. 딴 연세대 같은 경우는 중앙대는 이미 자기가 지정한 걸 그대로 봐야 되는 거죠. 지정을 해야 돼. 성대는 이제 문화생 중에 자기가 시험장에서 선택해서 시험을 보. 야, 그러면은 난 열심히 생명논술 준비했어. 그런데 생명논술하고 화학논술을 딱 봐도 내가 아는 거야. 그러면 바꿔서 화학을 볼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학생들이 성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시험 보고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있네. 와, 나 진짜 지금 소름 돋아. 나 진짜 궁금한 거 내가 지금 이런 사례가 있네, 진짜로.
야. 원래는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제 문제 난이도 이제 조정이 잘 안 되는 대학의 논술 문제는 수능처럼 수능도 난이도 조정이 잘 안 되는데 논술은 대학별로 출제 분부가 꾸려진 데다가 문화생을 쪼개서 출제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과목별로 난이도 조정이 좀 안 되는 경우에 한 과목이 좀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로 학생들이 준비는 뭐 생명을 하고 갔는데 보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뭐 화학을 보고 왔다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면 과학 논술은요. 원 과목이 있고 투 과목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연대, 성대, 중앙대는 네. 뭐 과학 논술이면 그냥 일반적으로 투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연세대하고 중앙대는 2까지가 범위고 아, 연세대하고 중앙대는요. 투까지. 성대는 1까지가 범위고. 성대는 원까지가 보네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성대가 그래서 성대가 그렇게 또 경쟁률이 이렇게 막 그런 것도 영향을 작용하죠. 작년에 그런 것도 영향이 있죠. 성대 과학 논술이 원 과목이니까 쉽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연세대나 중앙대 같은 경우 투까지 해야 되니까 근데 아이들이 지금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투 과목을 진로 선택 과목이라 아이들이 심도 있게 공부를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대 같은 경우는 원 과목이니까 수능에서도 자기가 준비를 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만만하니까 도전을 많이 한 거야. 그래서 그런 경쟁률에 영향을 또 미칠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앞으로도 또 성대 뭐 약대 논술에 또 뭐 변하지 않은 거. 올해 2023학년도도 또 원 과목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어느 정도 경쟁률이 성대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네. 작년에 너무 높아서 그 약대 기준이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약대는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뭐 최저라든지 이런 영향이 있고 또 그러니까. 성대는 일단 최장의 기준이 너무 높아서 음. 실질 경쟁률들이 그렇게 높진 않으니까 음. 오히려 이제 논술 준비가 좀 덜 돼 있고 음. 수능 성적이 좀 잘 나오는 학생들은 이제 성대를 쓰면 도움이 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 논술 전형 경쟁률이 엄청 높다. 근데 제가 알기로도 실제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아는데 그런 뭐 사례들은 있나요 혹시? 뭐 2019년도에 예. 동국대 경찰행정학과가 거기 경찰행정 이과도 뽑잖아요. 이과도 뽑는데 이과생인데 이과 논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찰행정 이과를 뽑는 것도 잘 모르고 네. 이과에서 논술 전형으로 뽑는 것도 잘 모르고 경찰행정이니까 문과 논술이라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2019년대 경찰행정이 실제 경쟁 0.8대 1이었습니다. 뭐야? 그냥 합격이네 최저 맞추면? 최저를 맞췄으면 그냥 합격. 야, 논술이 또 이런 또 묘미가 있구나. 경북대하고 부산대, 경북대나 부산대 같은 경우에 차지가 좀 높은 편이어서 그 지방 학생들에 비해서 실제로 그러니까 지원 경쟁률도 별로 높지 않은데 실질 경쟁률이 1대 0이 안 되는 학과가 꼭 한 해에 한두 개씩은 나타나니까. 자, 마지막으로 대표님, 저희가 어차피 이거 논술 뭐 한 방울은 안 돼요. 몇 번 더 나오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작년부터 22학년부터 약대가 1,700명 이상 모집이 이제 새롭게 증원됐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의학학 계열의 이 논술 전형도 이제 또 많이 포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표님 생각에는 자 이과 상위권 아이들이 극상이라도 좋고 상위권 아이들이 의학학 계열의 논술전을 지원하다 보면 이쪽 공대나 자연계 쪽의 경쟁률이 좀 하락되지 않냐. 그래서 좀 더 공격적으로 논술 전형을 좀 펼쳐볼 수 있는 어떤 전략을 짤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 생각 어떠세요? 실제 올해 2022학년도 상황을 보면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대가 늘어난 만큼 반수생들이 너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반수생도? 근데 반수생들이 논술 전형을 이렇게 올해 제자들 중에서도 지금 대학 다니면서 시험 봐서 논술로 간 애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안 가는 데다가 그쵸. 수업도 비대면으로 하는 데다가 그쵸.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도는데 약대를 모집하게 되니까 이거는 그냥 시험을 한번 보면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실제로
재수생들, 반수생들을 유입시키는 효과가 생겨서 그 경쟁률에 재학생도 많겠지만 이제 대학생들도 꽤 많이 시험을 보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아 진짜 이것도 갑자기 또 궁금한데 수능은 재수생이 무조건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논술도 그래요? 그 모든 재수생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네. 그 이제 재수학원 종합반 같은 경우에는 네. 커리큘럼 자체에 강남대생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가 아예 겨울 방학 때부터 수리과학 논술이 정규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고 의대에 가려고 하는 애들 많으니까. 근데 일반 이제 중위권 재수종합반은 수리 논술은 정규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고 과학 논술은 이제 특강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재수생이 유리하냐가 아니고 재수생이 재학생보다 정규 프로그램적으로 논술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 근데 재학생들은 논술 준비하다가도 내신 때문에 바빠서 빠지고 뭐 수능 공부가 바빠서 빠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준비가 안 돼서 그래서 재수생들이 유리하다 이렇게. 아, 알겠습니다. 오늘 좀 뭔가 좀 뻥 논술 전에서 좀 뚫리는 듯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 방송은 대표님 네. 꼭 시간 좀 부탁드려서 이 의학학 계열 네. 논술에 대해서 좀 한번 집중 좀 이렇게 적으로 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댓글들 대표님 이것도 영상 올라가면 네. 논술 전형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댓글들 많이 또 달리거든요. 네. 또 응대 좀 해주실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응대해 주신답니다. 뭐 필요하시면은 거기다가 우리 박재웅 대표님 뭐 직접 통화하고 싶으세요? 댓글 남기세요. 그러면 번호도 아마 올려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전문가하고 직접 또 논술 전형에 대해서 상담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또 시간에 나와주셔서 네. 너무너무 감사하죠. 정말 저희 교육진담하고 네. 좋은 연을 계속 맺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제가 맛있는 거 예. 근사하게 한번 제가 쏘겠습니다. 코가 자, 청취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 논술에는요 의학학 계열, 자연계 의학학 계열에 대한 논술 전형에 대해서 심층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논술 전형에 대한 어떤 그런 개요부터 시작해서 역사 쫙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논술 전형이 이런 것이다라는 거를 한번 우리 박재현 대표님께서 시원하게 좀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좀 잘 부탁드리고 뭐 의학학 계열 다음 주 시간 꼭 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